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법 제17조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서 1항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막 그 가로가 많아서 되게 많이 복잡한데 요점은 이겁니다. 환자 본인 또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건 환자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진단서 등의 교부,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합니다. 그리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그러니까 검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의사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안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라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서 환자한테 교부하거나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시하는 지방검찰 청사에서 교부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진찰한 의사만 교부하거나 발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자의 범위는 도대체 뭐냐? 환자 본인도 환자죠. 그 다음에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직계 존속이라든지 비속이라든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을 말을 하고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는 환자의 직계 직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그러니까 환자가 사망해서 의식이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형제 자매를 환자의 범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진찰한 의사한테 요구를 하면 발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진단서, 검안서 그러면 발급 가능한 사람은 누구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입니다. 그리고 죽은 경우에는 검안서가 있어야지 화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독극물이라든지 타살, 자살, 흔적 등이 없는지를 체크를 하기 위함이죠. 그럼 우리가 진단서 종류에는 그럼 뭐가 있냐? 출생증명서, 사퇴증명서, 사산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누가 해요? 의사나 조산사가 이거는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을 법 제17조의 1항을 읽어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 검안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형사소송법 222조 1항에 따라서 검시라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는 다시 진찰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진단서, 검안서 이런 것들을 교부할 수 없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학회나 출장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먼저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기록부에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그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진찰이 없어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진찰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 중일 때는 같은 의료기관이 그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교부하는 거죠. 그리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사망 또는 사살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한의사가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게 2항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의 교부 요구를 받을 때는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 사망, 사산의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자신이 진찰하고 거만한 것에 대해서는 나 이거 못 해줘요 라고 거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리고 우리가 진단서 기재사항 그럼 뭐가 있느냐, 시행규칙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치과 의사는 진단서를 교부할 때는 서명 날인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기재사항은 환자 주소, 성명 및 주민번호, 그 다음에 진단명, 병명,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의한 질병분류 기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그 다음에 입퇴원 연월일, 그 다음에 의료기관 명칭, 뭐 소재지, 뭐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뭐 한의사, 뭐 이런 사람들의 성명, 면허 자격, 면허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상해 진단서는요,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일 때는 이제 기재를 하는데, 상해 원인 또는 뭐 추정되는 상해 원인, 그다음에 상해 부위와 정도, 그다음에 입원의 필요 여부, 그다음에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 발생 가능 여부, 그다음에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식사 가능 여부, 상해에 관한 소견, 치료 기간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명에 대한 기재는 통계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그래서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서 1년 번호를 붙이고요. 진단서를 교부할 때는 4번을 꼭 비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진단서라는 게 있어요. 시행규칙 제10조와 11조에 나와 있는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는 별지 치료 서식이 있고요.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교부하는 출생 증명서는 별지 8호 서식이 있고요.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는 별지 9호 서식에 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규칙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단서, 증명서,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로 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중 출생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는, 그러면 1번 산부인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그러면 뭐죠? 치과의사가 될 수 있겠죠. 자, 사산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산의 증명서. 그러면 의사, 한의사, 조산사입니다. 그러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은요? 조산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잠시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진단서의 그 의료법 1항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좀 혼돈스럽지만 제가 좀 잘 풀어서 설명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진단서에 대해서 했어요.